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는 막을 내리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대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 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선거법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에게 이제 집중 칼을 날리기 위해서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받았던 그런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지금은 친한계, 친윤계 할 것 없이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일부 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안정되면 인사는 단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위기,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에 따른 책임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스타일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이 초대 내각 멤버로서 임기 2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장 인간적으로는 신뢰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각에서 일단 정부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올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상민 장관은 비서실장에 올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가 신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한 원희룡 전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비서실장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에는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장수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상당한 기록을 세울 정도로 오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과반 득표를 못하게 해서 총리에서 낙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 DJP 연합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그동안 바꾸려고 몇 번 생각했다가도 지금 워낙 이 여의도 상황 때문에 못 바꾸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추경호 이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친한계입니다. 박정훈 의원이 방금 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개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친한계의 박정훈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구를 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문제가 됐던 이 참모들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하반기 전국 지금 같은 지지율로서는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바꾸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초대 내각에 포함됐던 분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몇 개가 바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교체와 관련해서는 물색은 하는 것 같아. 지금 용산에서 정치인 출신 중에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과반의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호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비서실장 누가 그렇게 쉽게 하려고 나서겠나라고 유임의 무게를 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미 원희룡, 이정현 이름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지금 정진석 실장을 바로 교체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힘을 썼는데 정진석 실장이 지금 이 프레임을 바꾸는 데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적임자가 있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진석 실장은 지금 악역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이 김건희 여사가 친하다는 한남동 7인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은 강기훈 전 행정관을 정량했다는 용산의 방침에 상당히 저는 좀 놀랐다. 왜냐하면 강기훈 거부는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텔레그램 하다가 체리 따봉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때 권성동 의원이 강기훈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체리 따봉을 한 부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처럼 일부 참모들은 스스로 이 공공기관 사장 지원을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희생과 또 이 쇄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전국을 쇄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적 쇄신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용산이 물밑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